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2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에 인기마 강한 세력의 동반 입상 경주도 있겠습니다만, 자,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이 득세할 수 있는 혼전 레이스도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 흥미로운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경주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요 편성에서는 이혁기수 스타일이면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안쪽 게이트 들어와 전개도 한결 수월하게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겠고, 경주 여건 좋아진 2번 이사연 강조드리고요. 빠른 흐름도 너끈히 극복해내는 선두가담 스피드와 근성까지 겸비한 마필이기에 승급전에서도 높은 기대치 9번 왕탱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전력이고 기본적으로 파워가 받쳐주고 있는 말이라서 10번 심플 스타일의 상승세 성장세에 방점 찍고 들어갑니다. 여유 있게 따라갔었던 그 파워풀함은 이번 경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힘은 당연히 더 붙었고요. 5번 가가나의 선전 기대치 높여보면서 그랑프리 대선 경주 뒷직선에서 야심차게 무빙 선입전을 펼쳤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52회부 중에 2000m 거리 1만 편성이라면 9번 점버블레이드도 경쟁력을 갖춘 듯합니다. 아무래도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한 부담 중량의 혜택을 받는 7번 뉴욕망치, 이번 부산 6경주의 중심마로서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2300m 경험해본 말이에요. 2000m가 무해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샤크드 당군의 전개 자유 2점까지 지목을 합니다. 6번 환상스타는 멀로기스와의 호흡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상승세 전력이고 선행과 선입이 모두 자유로운 6번 환상스타의 전개 2점까지 지목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선행마 출전에 선의권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쳐내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요 편성에서는 7번 늘푸른캣도 상태감도 올라온 만큼 선두권에서 경쟁력을 선보일 7번 늘푸른캣, 약간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다면요, 꼭 노림수를 두셔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300m 거리입니다. 선두권에 나서는 선행마의 전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 구도 속에 결국 종반 한 발 결정력에 앞서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갈 듯합니다. 최근에 빠른 흐름 아쉬움을 남겼던 말 중에서 과연 이번에 편성호기 전개 2점을 살릴 입상 도전마 누구일지 첫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2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된다. 이제는 편성호기다. 이번에야말로를 외치고 있는 말 먼저 추천을 드려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7번 러피언 파크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직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나요? 너무 빠르게 추천을 드렸던 게 조금 문내 아쉬웠던 대목이기는 한데, 솔직히 직전 경주에도 출발이 좀 주춤했었고 그 바람에 하위권에 머물렀었던 것이 좀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올라왔었던 끝걸음은 매력이 있었던 7번 러피언 파크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계속해서 좌상으로 고전을 했었던 세력이 병력 회복세를 보였던 시점, 그게 이제 직전 경주였고, 직전에도 그래서 이번 아니면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죠. 러피언 파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들보다 느린 흐름,
심지어는 그 느린 선행말들끼리 경합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입 탄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로는 9번 봄날의 기억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봄날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편성에서 선행 강공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은 물음표가 찍히는 세력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와 이 말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경주 전개를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선입권의 외곽을 선택을 하죠. 즉 고래를 못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에 문세영 기수 기승 선행 가야죠. 선두권 공략 시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경주를 가져갈 수 있을 9번 봄날의 기억.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최3단, 3열, 4열 거기서 이제 외곽을 도느라고 힘소진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11번 한일 모아, 6번 시선 집중 등의 선추입 말들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6번 시선 집중은 직전 외곽 게이트에 너무 불리했었어요. 흐름도 빨랐고요. 올라오다 지치는 걸음이 좀 속상했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인코스에 진입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더 침착하게 힘 한 배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직전보다 흐름은 느리다라는 부분. 11번 한일 모아 훈련식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말에 대한 훈련 평가가 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상당히 좋아져 있는 훈련 패턴, 훈련 모습입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 노려볼 수 있는 복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경주의 전개 양상의 핵심 포인트는 선두권이 느리고 강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초반에 8번 실록이나 10번 금노래 등이 선두 장악에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일 극단적인 선행주로가 아닌 이상 선두권 나서는 선행마들의 전력을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9번 봄날의 기억이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또 4코너까지 시종 외출을 기대버렸죠. 그 어렵게 무리하게 전개 운영 속에 삼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7번 러피언 파크는 직전에 다소 늦발로 초반 전개가 처진 부분이 패인입니다만 종반 걸음은 압도적이었죠. 자, 이번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7번 러피언 파크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6번 시선 집중도 막판 걸음 좋고 직전에 러피언 파크와 시선 집중과 함께 뛰었던 전력이잖아요. 12번 로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경주보다는 작년 11월 30일 경주가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였어요. 당시 출발 후 내측 기대는 악벽으로 추돌 여파 전개가 쳐졌습니다만 마지막에 상당히 질풍같이 몰아치며 최단거리 3착을 했고 직전에는 은근히 앞선 초중반에 빠른 흐름 가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듯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9번 봄날의 기억과 함께 선두 2선 외곽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보다는 초반 선두권 가담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자, 전개 시점을 챙겨볼 수 있는 12번 로열 축복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직전에도 로열 축복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 극복하기 힘듦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앞선이 느리기는 해요. 그러나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그 8번 실록, 10번 금노래 외에도 2번 생킹이라든가 5번 블랙킹 등의 말들까지 가세를 하는 형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불리함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12번 로얄 축복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선두권 약하고 느린 흐름 속에 이번에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죠. 바로 7번 러피언 파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검증받고 현등급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인 마필 눈에 띄는 가운데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봅니다.
자, 접전 레이스 4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서울 4경주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마스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붙어서 이기고 마스크 값 벌기 프로젝트로 도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게이트 2점까지 차지하고 있다. 1번 빅클래식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전 경주에도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천권까지 가기에는 걸림돌, 공백에 대한 극복 여부, 그것이 관건이었는데요. 보란듯이 선행을 나갔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당시 선행마가 없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선행마가 많았던 구도고요. 선입권까지 굉장히 빠듯했던 구도 속에서 공백을 극복하면서 선행 1순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그 공백 여파 때문에 오히려 루킹굿이라는 당시에 축으로 추천드렸던 말에게 7마 신차로 지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극복이 가능할 만큼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 1번 빅클래식의 선행 선전 이번에도 기대해봅니다. 이번 자이언트걸 그리고 7번 로드란 이 두의 말들 눈에 띄는데 7번 로드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 전부터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마치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선임력을 발휘하고 출전을 하고 있죠. 이후에 이제 14주간의 공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큰 병력은 아니었고요. 1월달 내내 뭐 이제 피부염 등의 근육 운동기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부염 등의 그 여파로다가 훈련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힘은 확실히 더 붙어 있다. 기록 단축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다만 1300m 거리 경험이 없이 승급전을 치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 자이언트 걸에게 먼저 조금 더 점수를 줬다. 뿐이죠. 사실 7번 로드란도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번 자이언트 걸이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전력의 변화는 두드러집니다. 이번에도 직전 경주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그 걸음, 당일 체중이 크게 빠졌음에도 보여줬었던 힘찬 걸음까지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3번 정상돌풍.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급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돌풍이 펼쳐나갈 수 있는 전개는 선행에 가장 주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낮아진 부담 중량 덕분에 선입권까지는 1300m 줄어든 거리에서는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꼭 붙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를 충분히 보여드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김지영 의원의 4경주 방송 추천 경주였습니다. 아무래도 1번 빅클래식이 직전의 공백 이후에도 건재를 과시하며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선행 강공 작전 주효 입상을 했죠. 이번에 정상 주기에다가 코스도 1번 받았다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선두권 공략이 주요하리라 연투되지 높은 말 1번 빅클래식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란히 승급전 나서는 직전의 우승 전력인 7번 로드란과 2번 자이언트 걸이 도전 대항 세력으로 부각을 받는 그런 형국이다 강조해 주셨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복병전을 한두 건에 보면요. 바로 8번 브레인 스피더가 있습니다. 자, 최단 단거리 우승 전력 한 번 있고 최근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더니 직전에 빠른 흐름, 은근히 적응 능력을 배양하며 3차까지 했단 말이죠. 자, 최근 들어서는 다소 초반 전개 항상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후미쳐져 타이밍이 늦어 착승권이지만 이 편성에서 분명 뭐 1번 빅클래식, 2번 자이언트걸, 여기에 3번 정상돌풍 등등 선두권 세력들이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차분하게 힘한 배 마지막 역습을 가한다라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직전에 끝걸음 보인 8번 브레인 스피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8번 브레인 스피더가 혈통이 짱짱한 전력이죠. 게임온디도 2014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겁니다. 북미에서. 모계 형제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직전 경주에 앞선에 빨랐던 흐름을 어부지리로 마신차가 크게 벌어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앞선이 모두 뭉쳐서 뛰어줘야 하는 흐름이고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심지언 3번 정상돌풍이라는 복병까지도 선두권 공략에 대한 염두를 두고 추천드렸던 복병임을 고려해 본다면 흐름 빠릅니다. 올라오기 힘듭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는요. 정상주기 게이트 안쪽 들어와 수월하게 선두권 공략이 다시금 가능한 1번 빅클래식을 중심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세력들, 역시 최근에 상승세 마필들, 또한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 마필 중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1월 초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단거리 1200m가 되겠죠. 자, 7번 금빛장인입니다. 이미 1300m 거리까지 작년 11월에 공백 이후 출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당시 이제 개인들 좌상 여파로 오랜 공백 후 11월에 바로 복귀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당시 자, 선행마 앞선에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전개를 펼치며 역주를 이어나갔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50m 남겨놓고 역전을 허용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브레이퀸의 역습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12번 라온 탑맨 제외하고는 발빠른 선행마도 눈에 띄지 않는 구도고 7번 금빛장인이 수월하게 이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직전 대비 내린 거리 1200m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기대되는 7번 금빛장인을 중심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역시 직전에 긴 구간 경합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9번 이글아이를 필두로 선행마 12번 라온 탑맨 여기에 종반 역습 가능한 10번 굴참나무 숲이 복평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9번 이글아이는 자, 역시 6등급, 5등급 무대에서 1300m 연전 연승을 이어가다가 자, 직전 경주는 당시 자, 제이콥이 이끄는 페이스의 시종 선두 2선에서 경합 구간이 상당히 길게 펼쳐지고 말았죠. 아무래도 힘 소진이 많았던 듯 마지막에 좀 무뎌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소 이제 전개 미스를 펼쳤다라는 평가예요. 직전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도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과거 11월과 12월의 입상 시 전개처럼 차분하게 경합 피해 2선에서 전개 운영을 해주는 구도 속에 이번에 9번 이글아이 망설임 가면도 쉬웠고요.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외곽 12번 라온 탑맨은 역시 단거리 데뷔 초부터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의 승급전 정말 아쉬운 3착이었죠. 하지만 직전에 외곽 게이트 배정의 선행 조건 당시 외곽에서 경합성 선행이었죠. 4코너 돌아 직선 초입 치고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에 역습 허용 또한 막판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결승선 전반 300m 지점에서 당시 우승했던 이스제트에게 진로를 좀 방해받았죠. 주춤거렸고 TK 데이의 역습을 허용 3착. 여튼 그런 사연 때문에 3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 최외곽이더라도요. 단독 선행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고 1승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12번 라온 탑맨의 선행 1승 기대치 강조드려보겠고요. 자, 10번 굴참나무 숲이 작년도 상반기에 자창적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고 꾸준한 복귀 후에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다라는 평가예요. 직전 경주 역시 라온 탑맨 등이 이끄는 페이스에 빠른 흐름에 초반 전개가 쳐져 다소 불리한 정주 여건 속에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최단거리 1000m 하이 페이스였고 이번 경주 늘어난 1200m 거리입니다. 직전에 보여준 종반 걸음, 뚜렷하게 회복세의 걸음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쏘질 말, 더군다나 2.5km 감량 혜택도 있죠. 10번 굴참나무 숲까지 도전 가세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적절한 레이스 흐름을 만났고 전개를 2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거리 내린 7번 금빛 장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금빛장인 응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서미트 파티를 워낙 좋아했고 서미트 파티 때문에 지금 이 길까지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던 말이라서 참 애정이 많이 가고요. 그 자마들도 꾸준하게 잘 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7번 금빛 장인이기도 하고 부담 중량만 잘 극복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2번 라운탄맨 역시 마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대단하죠. 외곽으로 밀려 있다 하더라도 앞선 공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올 전력이라 관심. 10번 굴참 나무숲까지 동의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추천드리는 말은 복병이 될 거고요. 8번 백산 포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9번 이글 아이의 대칭점에 서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힘들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두 모두 선행마고 이두 모두 선행시에 잘 뜁니다. 모래를 안 맞았을 경우에. 8번 백산포스가 비록 공백은 있습니다만 승급 이후에 현 등급에서도 확실하게 입상 경험이 있는 전력이고요. 선두권 공략 시에 더욱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판단하는데 상태는 이상 없어 보입니다. 8번 백산포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선두력을 발휘하며 작년 3월 달에 현 등급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한동안 부진했고 오랜 공백이 있었죠. 지난 1월 3일 주행 심타시 모습을 보면은 크게 문제 없고 건재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백이 좀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자, 휴양 공백 이후 출전하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당일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다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말로 가능성은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전개 여건도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내린 거리고 6, 7번 금빛 장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빈틈없이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에게 1700m 거리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을 보이는 말이 있는가 반면 최근에 좀 아쉬운 착순권의 성과를 이번에 순위 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는 말 도전 세력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력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낼 복병 전략까지 살펴드릴 텐데요.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 1700m 경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개, 물론 중요하죠. 전개보다는 이 거리에서 검증이 된 세력들, 그 말들의 힘이 있는 걸음, 컨디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세력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4번 더건프 승급을 못했네요. 직전에 우승을 하고도. 자, 56.5로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더건프의 장점은요. 한순간에 힘을 팍 써야 하는 그런 유형의 말이라면 오히려 부담 중량이 높아졌을 때 그 부담이 배가가 되겠지만 꾸준히 뛰는 유형입니다. 부담 중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선두권에서 물론 뭐 처음에 입상을 차지했을 때처럼 선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직전에 외곽을 감고 돌아서 힘 있는 걸음을 보여줬었던 그 걸음 이번에는 인코스 그 외곽 돌았던 것만큼 높아진 부담 중량으로 상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4번 더건프의 안정적인 컨디션 상승세 유지 이번에도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6번 인천 스피드 직전 경주의 1700m 첫 도전 선행을 악착같이 나갔다라기보다 선두권에 적극적으로 가세를 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당시 선행을 나섰던 말이 킹 오브 룰즈. 네, 죄송합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늙어서. 인천 스피드가 그 말에게 선행을 내주고도 차분하게 선두권에서 버텼던 당시 편성에서 유일한 선행마였습니다. 오히려 그 걸음이 상당히 매서웠고 1700m까지 가능성을 보여준 이상 더 이상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힘한 배의 노련함이 생긴 6번 인천 스피드의 안정적인 컨디션 이번에도 역시 믿어보겠고요. 7번 원더풀 인디언 직전 경주 선행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었던 전력인데 거리 경험에 대한 거리 적응력 배가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본디의 전개처럼 선추입으로 응수를 해준다면 이번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7번 원더풀 인디언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고요. 복병으로는 9번 동작 컨디션 회복세 뚜렷합니다. 이 정도의 회복세라고 한다면 선입, 따라가는 전개 속에 좋은 입마호흡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당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전력 세력 중에 4번
이 더건프를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뛰는 그 힘 있는 주법이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죠. 직전에도 1코너에서 다소 이제 방해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재차 정비를 하고 마지막에 역습을 가하며 우승을 차지했죠. 4번 더건프 부중 올랐습니다만 부담 중량 구애받지도 않는다.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6번 인천 스피드도 직전에 1700m 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이번에 순위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7번 언더풀 인디언 직전에 뒷직선 무빙선 행을 나섰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여기 11번 퀀텀 점프가 있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1300m 거리 종반 압도적인 추입으로 첫 입상을 달성했던 말인데 이후에 좀 부진했죠. 직전 경주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독이 돼 내측에서 모래만큼 자리에 밀려 원하는 레이스 풀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더 좋아 보여요. 11번 퀀텀 점프 모래 덜 맞고 다소 외곽으로 전개를 펼치더라도 이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써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연 11번 퀀텀 점프의 역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역습이 가능할 만큼 흐름이 느릴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11번 컨던저프가 단거리에서 보여줬던 추입 탄력은 정말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엔 동의합니다. 이동진 기수와의 호흡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는 아마 조금은 더 서둘러 달라라는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컨던저프가 마지막에 라스트 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서울 7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 연투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 전개 구애받지 않는 말이죠. 4번 더 건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선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경주 중에 1600m 레이스가 있죠. 이 8경주와 다음 9경주가 1600m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약간 좀 파괴가 변형이 되며 최근 들어서는 취임마에게도 이 1600m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튼 여전히 그래도 게이트 안쪽 배정의 선두 선입권의 마필들이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자, 주목하는 말 6번 매니 히어로죠. 직전에 1700m 거리 우승 전력인데 당시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섰다가 그 당시에 타마필에게 무빙 선입 선두 강탈한 마필에게 선두 자리 내줬다가 다시 선두 쟁탈하며 여유 있게 우승을 했죠. 한마디로 선두권에서 편하게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경합을 펼치던 상당히 좋은 우수한 전력을 보이고 있는 6번 매니 히어로. 이 편성에서도 게이트는 살짝 밀렸습니다만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편성 구도 속에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6번 매니 히어로를 중심마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데뷔 후 연전 연투를 이어가는 1번 황금해를 필두로 직전에 회복세 4번 콰이어트 아델, 5번 매니 스페이드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1번 황금에는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을 한 그야말로 상승세의 마필이죠. 이번에 승급전. 자, 1600m에 가장 또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번 게이트죠. 직전에는 사이킥 보스가 이끄는 그 선두 하이페이스를 초반에 다소 무리한 듯 따라가는 2선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도 중반에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승급전 55회 부중 1번 게이트 1600m 조건이 좋아 보여요. 1번 황금해가 되겠고요. 4번 콰이어트 아델도 최근에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직전에 1700m 중거리를 단번에 돌파를 해낸 전력이고 당시 3선 외곽 타면서 중반에 압도적인 걸음을 선보였죠. 상대적으로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승급전에서도 선입권 끈끈하게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승세의 4번 콰이어트 아델이 되겠고 5번 매니 스피드도 한동안 편성 부진을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매니 히어로와 1700m 동반 입상을 하며 회복세 전력을 충분히 나타냈던 전력이죠. 당시 3선 입타며 4코너에서 가마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한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었고 여전히 컨디션은 직전 이상으로 좋은 가운데 자, 요 편성에서도 초중반 자리 잡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겠고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배정의 5번 매니 스피드의
연투의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자, 1600m 첫 도전이지만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매니히어로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역시 1600m에 어울리는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마필 중에 컨디션 쾌조의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번 매니 히어로의 상승세 그리고 1번 황금의 상승세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커이어트 아들 역시 마방의 기대주 중에 한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뛰어주는 모습 이번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5번 매니스피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전력이고요. 직전 경주에 왜 이 말이 순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이 됐는지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입 전력 7번 라운카는 어떻습니까? 이미 1700m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데다가 선임력으로 탄탄하게 무장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 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라운칸 이번에는 직전 경주 서력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7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경주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좀 아쉬운 전개 운영으로 무너진 7번 라운칸인데, 자, 요편성에서 아무래도 1600m라 최근에 외곽 게이트 추임마도 충분히 1600m 입상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운영을 펼칠 때 입상 기대치가 높은 7번 라운칸의 경우 다소 이제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이 전개를 펼쳐내는 데 있어서 다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순위를 내려놓았고 이번에 1600m 뛰는 것을 보고 차후에 이제 기대치에 대해서는 좀 가져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요 편성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자, 1600m 첫 도전이지만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매니 히어로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의 1등급 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1등급 일요일 경주는 단거리 1200m입니다. 역시 1등급 경주는 이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되겠죠. 능력은 좋으나 최근에 부담 중량이 높아 다소 아쉬운 전력 펼친 말 중에서 이번에 소력전 가능한 말도 있고, 자, 하지만 그래도 승급전 나서는 5번 서부캣이 일단 눈에 띕니다.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 선행 일변도 벗어나 이제는 따라가는 조건 혹은 외곽 경합하는 조건도 너끈히 이겨내고 있죠. 자, 직전 경주는 자, 파워터치 앞선 보내놓고 시종에선 경합을 하면서 긴 구간 경합을 펼치면서도 마지막까지 좋은 능력을 보여 우승을 차지했죠. 이번에 승급전에 6kg이나 대폭 감량을 받았고 레이스 흐름은 여타의 내외치기 빠른 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만 외곽 경합 조건도 너끈히 이겨냈기 때문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단거리 무대에 자, 대폭 감량 혜택까지 살려볼 5번 서부캣을 중심마 강주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자, 최근에 과부중으로 좀 고생을 했지만 이번에 해볼 만하다고 평가가 되는 6번 돌아온 포경선을 필두로 1번 에이스 코리아, 여기에 2번 파티 어게인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6번 돌아온 포경선, 대상 경주에서도 1600m까지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 있죠. 자, 직전에 이제 공백 이후 자, 출전에서는 당시 59kg의 과도한 부담 중량, 59.5의 과도한 부담 중량이 아무래도 발목을 잘 붙는 듯합니다. 초반 자리도 밀렸고 타이밍이 늦어 아쉬웠습니다만 자, 이번에 58의 부중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요. 거기다가는 정상주기 왔고요. 단거리 추입으로도 가능한 6번 이 돌아온 포경선 강주를 드리겠고요. 1번 에이스코리아가 직전에 59의 높은 부중을 이겨내고 외곽의 불리한 여건도 너끈히 이겨냈던 자, 전력이죠. 능력은 좋습니다만 60kg의 과도한 부담 중량이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단거리 레이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재 능력 발휘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1번 에이스코리아가 되겠고요. 2번 파티 어게인이 2018년 9월에 천지 굴건염 발병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직전에 이제 복귀전에서
부산 경마의 마지막 2019년 마지막 경주에서 이제 박재희 기수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당시 어찌 보면은 선입 최적의 전개를 아주 꽃전개를 펼치며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흐름을 너끈히 극복을 해냈던 전력이고 이번에도 게이트 안쪽에 직전과 유사한 전개가 가능해 보이기에 이번 파티 어게인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승급전 무대지만 빠른 흐름 너끈히 극복할 수 있고 부담 중에 혜택이 있어요. 5번 서부캣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과감한 선택이 눈에 들어오는 부산 6경주네요. 승급전의 5번 서부캣에 대한 믿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부캣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추천해서 배제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1등급 최강자급 말들이 포진해 있는 경주이다 보니 호흡을 고를 수 있을까가 우려가 됐기 때문인데 민병철 위원의 의견대로 저도 한번 당일까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전력인 건 인정합니다. 저는 6번 돌아온 포경선 드디어 기회를 맞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경주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던 눈물을 머금고 추천을 드리지 못했었던 경주죠. 제발 좀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이 오래 뛰기를. 다행인 것은 58kg은 괜찮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1번 에이스 코리아 덕분에 상대적으로 6번 돌아온 포경선의 부담 중이 낮아진 것 역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돌아온 포경선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듯합니다. 이번에는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직전 지난해 월말에 2019년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했던 이번 파티 어게인의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선임력이 이번에도 주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에이스 코리아를 잡아냈어요. 59kg의 에이스 코리아였지만 지금은 60kg의 에이스 코리아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에이스 코리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말로는 저는 9번 킹 오브 에이스 보거든요. 킹 오브 에이스 역시 직전 경주 부중에 허우적됐었던 전력입니다. 낮아진 부담 중량 킹 오브 에이스의 선행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전에 이제 1800m 거리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무리하게 선행을 나섰다라는 부분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죠. 자, 이번에는 안쪽에 3번 프리도 포모로이 일단 빨라 보이고 때에 따라서 5번 서부캣도 8번 이 초동스카이도 빠르게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전력이라 게이트 외곽에 9번 킹 오브 에이스가 얼마만큼 초반에 힘소진을 덜하고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고 대신에 부담 중량이 4kg나 감량받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분명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결국 당일적 컨디션을 좀 살펴보고요. 활기가 상당히 넘쳐난다라면은 9번 킹 오브 에이스도 경주 조건 자체는 부담 중량 여건 자체는 좋기 때문에 복병 가치는 열어보고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승급전 무대 부담 중량의 혜택, 빠른 흐름에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 높은 5번 서부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도전 복병 세력들 빈틈없이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1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분명 1등급 무대에서 충분한 능력을 단거리에서 발휘하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 이번에 경주 여건의 유불리로 인해서 변수는 좀 작용할 듯합니다. 11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등급 경주입니다. 1200m. 승급전 상승세의 단거리 스프린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가장 골치 아팠었던 고민이 되는 경주이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등급,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말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10번 어나더 스마트원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어나더 스마트원, 물론 11번 글로벌 캡틴과 동일한 부담 중량으로 뛴다라고 한다면 11번 글로벌 캡틴 쪽에 손을 들어주겠죠. 저도. 다만 너무 무거워요. 58.5. 이거는 한계 부담 중량을 초과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말이 얼마만큼 버텨줄지를 조마조마하면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새가슴이라 그런 추천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10번 어나더 스마트원의 강점. 적정거리 1200m 출전했습니다. 그동안의 졸전의 이유 부담 중량입니다. 낮아진 부담 중량과 적정거리
라고 한다면 호흡 쪽, 이마 호흡 좋은 10번 어나더 스마트 원과 임기영 기수와의 호흡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번 신의 명령, 그렇죠. 빠르게 출전해야죠. 1200m가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출전을 해야죠. 아낄 이유가 없는 5살 안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솔직히 외곽 게이트가 아니었다라면 당시 대상 경주에서 선행을 나갔던 컴플리트 스윕의 자리를 신의 명령이 차지했을 수도 있었을 만큼 순발력은 검증이 되어 있는 전력입니다. 일반 경주 1등급에서는 그 순발력 여지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 11번 글로벌 캡틴 부담 중량 때문에 순위가 밀렸다이지만 기본기는 여기서 무시할 수 없죠. 복병으로는 승급전 치르고 있는 6번 문학이너 추천드려봅니다. 역시 이 문학이너의 강점은 빠른 흐름에서 선행을 아닌 조건에서도 도주성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경합 상황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 6번 문학이너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1등급 경주가 항상 그래요. 부여받은 부담 중량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최고 보증을 받는 그 마필 충분한 기량은 되지만 자, 과연 그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고 무리해서 입상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 트리플 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준 능력에 앞서 있는 11번 글로벌 캡틴이지만 58.5의 부중은 다소 부담스럽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10번 어나더 스마트 원이 그래서 경주 조건이 좋아졌죠. 직전 대비 3km 감량 혜택에다가 내린 거리 1200m 10번 어나더 스마트 원 최근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예측이 됩니다. 2번 신의 명령은 빠른 주기의 출전, 게이트 안쪽 들어와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자, 6번 문학인원은 승급마지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전력입니다. 이 사두 내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주를 평가를 합니다. 김지영 의원과 저의 추천한 사두 마필이 동의를 하네요. 네, 서울 11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마필이고 적정거리 출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어나더 스마트 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세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구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3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600m 레이스 8경주 이어 9경주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외곽에 밀려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당일 가장 주목을 받는 말이 플레이팅의 7번 명진 플라이를 필두로 9번 글로벌 에이스, 8번 호크 행진곡, 1번 케미블루 등이 당일 전광판을 주름 잡을 듯한데요. 이 1600m입니다. 이 말들보다 오히려 경주권 유리해진 복평가치 높은 말 분명히 있습니다. 김지영 의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선행 선점할 수 있는 말 먼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병 3번 플라잉 포드 추천드립니다. 셰클포드의 자마들이 빠르게 성장은 하지 않지만 일단 힘이 붙기 시작하면 힘이 정말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플라잉 포드 1800m 첫 거리 도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고 당시 전개는 선행이었죠. 선행을 나서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플라잉 포드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선행 상대마 인코스의 1번 케미블루인가요? 그렇다면 3번 플라잉 포드 쪽에도 관심을 반드시 가져달라는 점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1800m까지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3번 플라잉 포드. 좌상 등으로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하지 없고 1600m의 가장 유리한 조건이에요. 안쪽 3번 게이트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 상대적으로 당일 인기도에서 밀려있다면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김지영 의원의 3번 플라잉 포드 재차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민병철은 2번 블루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마차가 얇죠. 여리여리. 자리를 잡는 과정이 상당히 항상 애로사항을 겪는데 직전에도 자리 못 잡고 홈이 인코스 쳐져가지고 타이밍이 늦어 사착을 했습니다만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게이트 안쪽 받았습니다. 흐름 3번 이 플라잉 포드가 이끌 듯한데 내선 인코스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근성 좋은 앞마리 2번 이 블루 마스터 분명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마들 물론 관심 갖는 거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분명 경주 여건 좋아진 김지영 의원이 설명드린 3번 플라잉 포드, 민병철의 2번 블루마스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장의 일요일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만큼 휴장 후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자, 1월 경마도 매경주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일 경마 해설 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